기존의 흐름과 새로운 조류는 항상 충돌하고 또 충돌해 왔습니다. 이는 혁신의 본질적인 속성이며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물러설 때가 아닙니다. 제대로 할 뻔한 아쉬운 역사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해낸 현실로 만들어낼 것인지 지금 우리는 바로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 애자일을 시작한 이후로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시작했고 많은 시도를 했으며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난 애자일 데모데이에서 저는 왜 우리가 애자일을 시작했고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고객 그리고 차별화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우리가 현재의 시장과 경쟁 상황에서 뒤처지거나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존 시장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충분히 잘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확고한 시장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LS는 스스로도 또 외부의 시선에서도 건실한 기업이며 고객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다시 차별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차별화는 앞으로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더욱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차별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객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과 다른 접근법, 그리고 다른 프로세스와 다른 체계가 필요하다고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는 제품에 대한 기술력과 자신감은 물론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톱니바퀴처럼 잘 짜여져 돌아가는 빈틈없는 프로세스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는 최소화하며 모든 결과는 예상 가능하고 컨트롤 가능하도록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영역은 조금은 아니 매우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고객의 경험을 관찰하고 그들의 숨은 니즈와 페인 포인트를 찾아내는 과정은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기보다는 탐험과 발견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은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을, 빈틈없는 프로세스보다는 유연함과 기민함을 통한 반응과 적응의 능력이 보다 더 필요합니다. 때로는 답을 찾는 과정에서 지름길보다는 우회로를 선택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의도된 실수를 경험해야 할 때도 있죠. 애자일 혁신의 과정은 고객을 따라다니면서 관찰하고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실험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연해야 하며 상당히 기민하게 상황과 현상에 대응하고 적응해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3년간 많이 경험해 왔고 봐왔습니다. 애자일을 통해 모두가 차별화를 시도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차별화는 아닙니다. 기존의 시장에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고 포지션을 지켜온 우리와 같은 수준의 기업만이 애자일을 통한 추가적인 차별화를 시도하고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차별화의 추구는 매우 비효율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기존의 완전한 구조를 흔들 수 있으며 그와 반대로 기존의 완전한 구조는 새로운 시도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자일을 통한 차별화를 실행하는 우리의 여정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잘해왔고 너무나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애자일 혁신의 과정에 장애물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진행된 여러 프로젝트들, 그리고 그 참여자들은 그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수없이 피보팅을 시도하며 실수를 실수가 아닌 경험과 학습의 기회로 전환하고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관점, 접근법, 프로세스, 체계, 의사결정 절차 등과 무수히 많은 충돌을 해왔으며 과연 LS의 애자일은 자리 잡을 수 있는가? 라는 물음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하는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도 모두 혼란스러운 이 상황. 그러나 이건 매우 힘든 과정이면서도 한편으론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막막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애자일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시도해온 혁신 과제, 그리고 다양한 시도 중에 그렇지 않았던 과정이 있었나 돌아봅시다. 어떤 혁신이든 안에서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외로울 수밖에 없고, 밖에서 바라보고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이해와 평가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애자일 여정을 함께 걸어오면서 일이 풀리는 과정을 보니 이번에도 역시 외롭고 고독한, 그러면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혁신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애자일 혁신을 진행하는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생각의 전환과 일하는 방법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매우 버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체계와 프로세스가 새로운 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해주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 매우 답답하고 지쳐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애자일을 하고 있지 않은 구성원들의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기존의 시각과 체계 안에서 애자일 프로젝트를 바라보고 평가하기란 매우 곤란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안과 밖, 현재의 가치와 새로운 가치, 기존의 흐름과 새로운 조류는 항상 충돌하고 또 충돌해 왔습니다. 이는 혁신의 본질적인 속성이며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러한 충돌은 정, 반, 합의 힘겨운 과정을 통해 결국 새로운 질서를 찾아간다는 것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애자일 혁신의 과정, 그리고 기존 체계와의 충돌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결국 우리는 늘 그랬듯이 새로운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애자일이 실험의 연속인 것처럼 우리 LS 역시 우리에게 맞는 애자일의 방향에 대해 여전히 실험 중입니다. 그 실험의 중심에는 일관성의 문제와 공존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은 같은 잣대로 바라볼 수 없으며 서로 공존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둘을 어떻게 공존시키며 시너지를 일으킬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애자일 실험의 핵심이며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LS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입니다. 기존의 조직도 새로운 조직도 서로 다른 조직이 아닙니다. 이 둘을 공존시키기 위한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와 체계, 기업 경영 전반의 영역뿐만 아니라 공존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 이 둘을 관장해야 하는 리더들은 일관성의 걱정 이전에 공존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애자일 프로젝트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애자일 프로젝트를 직접 실행하는 사람들 역시 외부의 시선과 생각에 대해 답답해 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답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고 때로는 많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할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러설 때가 아닙니다. 제대로 할 뻔한 아쉬운 역사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해낸 현실로 만들어낼 것인지 지금 우리는 바로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비즈니스 영역에서 앞으로도 굳건한 자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그리고 애자일 혁신과의 공존을 통해 마지막 차별화의 영역, 라스트 마일 또한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공존,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LS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오른손, 왼손 모두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손잡이처럼 모두가 함께 익숙하지 않은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혁신이 더 이상 누군가의 외로운 길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내야 할 일입니다.